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제가 있는 글쓰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각자 어떤 글을 쓸 것인지 장르별로 시냐, 소설이냐, 아니면 논설문이냐 뭐 이런 걸 결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제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한 90%는 수필 쪽에 들어가 계실 거고 10%는 시 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학생이거나 남자인 경우에 논술 쪽에도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레시피 얘기는 시, 소설, 수필, 논설 이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수필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와 소설과 논술은 간단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자, 먼저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하죠. 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쉽다는 거죠. 시 쓰기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시는 느낌으로 쓰는 거죠. 느낌. 이거 배우고 또 생각하고 책상 앞에서 이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되게 시는 현장에 있어야죠. 보면서 느껴야죠. 보지 않고 느낀 다음에 집에 와서 그 느낌을 시로 쓰면은 그 느낌이 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는 아주 즉흥성이 강합니다. 아주 즉흥적으로 확 머리에 떠오를 때 쓰는 거죠. 시를 어떻게 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군더더기 같은 거예요. 시는 그냥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어느 의미로는 타고나는 거죠. 배워서 쓰는 게 아니고 타고나서 쓰는 거죠. 노래 부르는 건 타고나서 노래를 부르는 거고요. 이 어느 어떤 그 장르의 예술은 처음부터 타고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배워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배워서 하는 사람은 타고나서 하는 사람보다 조금 아래 길에 가는 경우가 많죠. 시는 직감, 그걸 보면서 나에게 오는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 이제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건데 그 말도 그냥 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축약해 가지고 군더더기를 다 빼버리고 추상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백을 많이 주는 거죠. 시는 짧고 그 시를 읽은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고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에서는 설명하지 마라. 절대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는 그냥 내가 그렇게 느꼈어. 왜 그렇게 느꼈냐라고 누가 물으면은 바보예요. 그런 걸 묻는 걸 바보라 그래요. 그 시를 그 사람이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읊음에 내가 공감하면은 나는 그 시를 좋아하는 거고 그 시를 잊을 수가 없고 계속 외우고 안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니까 나한테 안 와닿아. 그럼 다른 걸로 넘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시를 썼느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는 설명하지 않은 거다. 중요한 팁. 시를 쓸 때 설명하지 마라.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라. 느낀 대로 얘기하는데 구구절절 얘기하지 말고 축약해라. 시에서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유가 필요하죠.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로 이거를 연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를 쓰고자 한다면 그 시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뭘 상징하고 뭘 암시하고 뭘 은유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시를 쓸 사람은 당연히 그걸 아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 그 메커니즘을 안다면 시 쓰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닐 거다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어쨌든 시는
설명하지 않는 장르다. 꼭 하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설은 워낙 기니까 아무리 짧아도 원고지 대여섯 장은 되니까요. 단편이든 장편이든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로 없는 걸 꾸며서 쓰는 거거든요. 등장인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실제 누구를 모델로 하지만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아니죠.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작가가 사람을 창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 사람은 각 사람의 개성을 부여해 가지고 그런 개성의 전형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 사람을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소설을 쓰는 사람은. 그렇죠. 꾸미기를 잘해야 돼요. 한 사람이 여러 인격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박경리의 소설에 나오는 토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조정래 태백산맥에도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의 얘기와 늙었을 때의 얘기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개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젊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늙어가면서 노인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럴 것처럼 꾸며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개성, 이런 개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설 쓰는 사람들은 정말 밤새 앉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괜찮을까? 이 개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글을 쓰고 한참 쓰다 보면 소설을 잘못 쓴 사람은 등장인물이 5명인데 5명이 처음에는 좀 개성이 달랐는데 가면 갈수록 같아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돼요. 누구냐? 작가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소설 잘 못 쓰는 거죠. 작가는 항상 전혀 다른 제3자고 등장인물은 100명이면 100명에도 전부 작가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인격이 전혀 달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엄청 어렵죠. 그래서 소설은 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소설 쓰기 위해서 저한테 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소설은 소설을 쓰시는 그쪽 가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자, 다음에 수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아마 수필일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수필 팁. 경험이 많아야 돼요. 많은 걸 경험해야 돼요.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수필 팁. 수필 쓰기 전에 여러분들 그냥 쉬우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니까 수필이라는 건 되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수필이라는 그 말에 마음에 따라서 분 놀리듯이 쓰는 거에 수필이니까 본대로 느낀 대로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좀 다른 글에 비해서는 쉽죠. 시나 소설에 비해서는 쉬운데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글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려면 이거 팁 중요합니다. 수필을 쓰고 싶은 분은 경험을 다양하게 하십시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읽어 놨어야 돼요. 그래서 안에 지식을 좀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것 하면 그에 대한 것 쫙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직접 경험을 많이 하면 좋은데 경험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간접 경험으로 책을 많이 읽어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놓고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글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팁입니다. 수필을 잘 쓰는 팁. 많은 경험, 많은 독서, 많은 만남.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글 써야 됩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글쓰기 할 때 수필은 아이들 기르는 얘기를 써도 좋아요. 또 누구하고 만나서 수다를 떨었던 그 얘기 해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쓰면 그거는 수필이 아니고 뭐죠? 예, 보도문 아니면 설명문, 전달문. 예, 그야말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이거는 기행 수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수필은 일종의 문학 장르거든요. 아트. 예, 예술성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술성을 좀 갖추려면 있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는 건조하잖아요. 건조한 거는 예술이 아니죠. 예, 아름다운 감동이 묻어나야 되고, 예, 정서적으로 우리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있는 것을 쓰는데 그 쓰는 것 사이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뭔가가 뭐냐면 표현력, 좋은 문구, 좋은 표현, 적절한 어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역시 많이 읽어야 되죠. 많이 읽고 많이 대화를 해보고 그래야 본인한테 그걸 쌓아놨어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죠. 메시지가 없으면은 수필이 되게 시시껄렁한 글이 돼버리죠. 뭐 아무나 쓰는 글, 이런 글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주고자 하는 것, 사람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가 있는 글, 주제가 있는 수필이라는 것은 그 글 중에서 그 글 읽고 나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는구나, 어떤 감동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만들어내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자, 수필을 쓰기 위해서는 첫째, 많은 경험과 많은 사람, 왜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은 소재의 다양성으로 나타납니다. 이 수필은 소재가 다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다양해야 돼요. 사람도 여러 사람, 또 글도 독서한 것도 여러 가지 글 있고, 경험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소재들이, 이게 다 소재거든요. 이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글을 써야 수필이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죠. 그래서 수필을 쓰시는 분은 그냥 평범하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쓰려 하지 마시고 자기 경험 중에 특별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특별한 것. 글로 쓰는 거는 자기가 하는 것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모든 걸 그냥 미잘고잘 쓰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 또는 자기의 독서 또는 자기의 만남 또는 자기의 기행 중에서 특별한 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 특별한 걸 잡아내서 거기에서 내가 주고자 하는 거를 잘 버무려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필이라는 건 바로 어찌 보면 자기 전체를 드러내는 하나의 문학 장르입니다. 다양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쉽기도 하고 사실 더 잘 쓰려면은 그만큼 힘이 좀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필을 쓰실 분은 제가 드리는 팁, 첫째,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그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쓸 때 그냥 쓰지 말고 꼭 이 소재 중에서 나의 어떤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문장 하나를 만들어내시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이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내 경험을 좀 쭉 쓰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내가 이 문장 하나를 딱 쓰고 싶은데 그냥 이것만 덜렁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뭐 아무 감동도 없고 좋은 말이네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쭉 풀어서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나왔을 때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 글의 어느 부분에서 요 문구 하나의 문장 요거를 집어넣어야지 이 글이 산다. 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죠?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되는 거죠. 무미건조, 맛이 없어요. 뭐 그저 그래 먹어봐야 그냥 퍽퍽하고 말이죠. 이런 글이 되는 거죠. 자, 수필에서 중요한 팁, 하나의 문장,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의 문장, 내가 거기에서 느꼈던 것 중에서 요것 하나 건진 것,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야 라는 거를 정하고 그거를 문장의 어느 부분에 꼭 넣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필은 성공한 수필이 됩니다. 중요한 거 팁이 있죠. 그게 주제지요. 주제. 요 문장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주제가 있는 글쓰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논술은 기본적으로 이 주제가 있는 글쓰기와 가장 딱 떨어지는 장르입니다. 문학 장르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 사실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게 이 논술문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해 놔야 돼요. 내가 뭘 주장하고 있냐, 나는 이걸 주장한다. 먼저 딱 써놓고, 그러면은 내가 왜 이걸 주장하느냐, 이유가 딱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나의 주장이 맞는지, 이 맞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논술문의 팁은 이겁니다. 주장이 뭐냐, 그 주장을 하게 된 이유,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이걸 뒷받침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 이게 주제이고,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뒷받침 근거, 최소한도 3가지가 드러나 있어야 돼요. 논술문에는 첫째, 주장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주장하는 근거, 이 3가지. 논술문은 이제 그걸 충분합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시는 즉흥적으로 쓰는 겁니다. 즉흥적이라는 건 그냥 보고 곧바로 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느꼈을 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은 전혀,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으면 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낀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고유한 거예요. 고유한 거. 누구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걸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느낌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시 쓸 때 다른 사람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이 느꼈으면 쓰시면 돼요. 다음에 설명하지 말고 쓰시면 돼요. 가능하면 압축하고 상징, 비유, 은유 뭐 이런 거 좀 보십시오. 어디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뭐가 비유고 은유가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배워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소설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수필은 자기의 그 다양한 경험, 지식, 독서 이런 걸 버무려 가지고 요 소재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의 하나의 문장, 이거 만들어내는 거 꼭 이게 주제가 있는 글이라는 거. 그다음 논술문은 자기 주장을 드러내고 그 근거, 뒷받침 이걸 만들어내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기가 드렸던 대로 어떤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지금 드린 팁,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번 써보세요. 어떤 소재로 글을 쓸 것인지 결정하셔서 수필 쓰시는 분은 어느 날 있었던 일, 그걸 써야지 결정하시면 그게 소재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보세요. 이번 주에 가시면은 집에서 그걸 딱 써보세요. 쓰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글을 좀 더 잘 매끄럽게 잘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